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일본 도쿄의 한 가정에서 17년간 철저히 감춰져 온 비밀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절대 가지 말아야 할 나라라는 할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떠난 한국 여행. 그러나 한국에서 마주한 진실은 한 소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는데요. 평생을 부정하며 살아온 완고한 일본 노인의 신념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진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가족의 비밀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교실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지던 오후, 친구들이 모여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쿄 시내 명문 사립여고에 다니는 17살 평범한 여고생, 시라사키 나나미입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친구들과 달리 한류나 한국 자체에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건 모두 저를 키워주신 할아버지의 영향이었죠.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85세의 고령에도 정정하시고 기억력도 놀라우신 분이었죠. 할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습니다. 나나미, 한국이란 나라는 일본의 도움 없이는 발전하지 못했단다. 지금도 우리보다 한참 뒤처진 후진국이니까 한류와 같은 현상에 절대 속으면 안 돼. 저는 그 말을 절대적 진리처럼 믿으며 자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시라사키 유이라는 이름의 제 어머니는 항상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셨죠. 거실에서는 할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할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으셨죠. 오늘 학교는 어땠니? 그냥 그랬어요. 친구들이 또 한국 가수 얘기만 해서 별로였어요. 제 말에 할아버지는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유행에 너무 휩쓸려. 일본 문화가 훨씬 깊이가 있는데 말이야. 저는 방에 들어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려는데 거실 한편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문을 살짝 열고 보니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신 듯 했죠. 어머니의 얼굴은 왠지 모르게 착잡해 보였습니다. 왜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왜 슬픈 표정을 짓는 걸까요? 그때 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는 화면을 서둘러 바꾸셨습니다. 어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셨죠. 한국 관련된 것만 나오면 어머니는 이상하게 행동하셨는데 항상 의아했습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학교 복도는 방학 계획으로 들뜬 이야기들로 가득했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진 것을 듣고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거실에 들어서자 둘 다 대화를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불쾌감으로 가득했죠. 나남이 잘 왔구나. 앉아볼래? 어머니가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조심스럽게 앉자 어머니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우리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면 어떨까 하는데 한국에 가보면 어떨까 싶어서. 어머니의 말에 할아버지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제 눈도 따라 커졌죠. 할아버지가 그토록 싫어하는 나라인 한국이라니요. 당혹스러웠습니다. 다른 나라도 많은데 왜 하필 한국이에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깝기도 하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잖니. 너도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 많다고 했잖아. 한 번쯤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할아버지가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로 말씀하셨죠. 거길 뭐하러 가? 헛돈 쓰고 후진국 보면 뭐가 좋다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한국 얘기만 나오면 언성을 높이셨지만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화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셨죠. 저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남이 할아버지가 싫어하시지만 이번만큼은 우리 가족이 함께 한국에 다녀왔으면 해. 처음 보는 어머니의 진지한 눈빛에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수능적이던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잠시 고민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고 이내 밝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고마워, 할아버지도 설득해 볼게. 분명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다음 날부터 집안은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한 주 후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여행에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같이 가기로 하셨어요? 저녁 식사 후 할아버지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고개를 끄덕이셨죠. 너희들끼리 가게 할 수는 없잖니. 내가 같이 가야 한국 놈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할 거야. 출발 전날 밤 짐을 다 싸고 내일 일정을 확인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제 방을 노크했습니다. 나남이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어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 쪽지를 들고 계셨죠. 이 주소는 서울에 있는 주소인데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 시간을 내서 꼭 여기를 방문해 줬으면 해.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네셨고 거기엔 한글과 일본어로 쓰인 주소가 적혀 있었죠. 의아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꼭 가봐야 해. 그러면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보일 거야. 진실이요? 무슨 진실인데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지금은 말해줄 수 없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하는 일이야. 할아버지께는 말하지 말고.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고 쪽지를 받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고 방을 나가셨죠. 대체 이곳엔 무엇이 있는 걸까요? 어머니가 말한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공항을 나섰고 비행기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도쿄에서 출발했던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인천 상공으로 들어섰죠. 인천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후진국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거대한 천장과 깨끗한 대리석 바닥, 최신식 시설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죠. 일본의 나리타 공항보다 더 크고 현대적으로 보였습니다. 짐을 찾아 출구로 나가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이런 첨단 시설이 있는 나라를 할아버지는 왜 후진국이라고 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맴돌았죠. 공항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공항철도는 깨끗하고 정확했으며 안내 시스템도 여러 언어로 제공되어 있었죠.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과 잘 정비된 도로, 곳곳에 보이는 녹지 공간까지 말이죠. 어때? 생각한 것과 다른 것 같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정말 달라요. 이렇게 발전된 모습일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콧방귀를 뀌었죠.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면 뭐하니? 속은 텅 비었을 게 뻔해. 할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한국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후진국 같지 않아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남이 세상에는 직접 보고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진실이 있고 내가 그 진실을 찾아가면 좋겠어. 다음 날 시내 관광을 시작한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나남이 내일은 어디 가보고 싶니?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주소로 가볼래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어머니의 눈빛이 반짝였고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지만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일은 그곳에 가보자. 호텔방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계셨고 어머니는 관광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계셨죠.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책자에서 고개를 들고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여행 왔으니 한국 역사도 알아보면 어떨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라는 곳이 있어.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곳이래.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신문을 내려놓으며 못마땅한 듯 말씀하셨죠. 굳이 그런 곳을 갈 필요가 있나? 즐거운 여행인데 기분만 나빠질 텐데. 어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나나미도 교과서로만 배웠던 역사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게 결정된 오늘의 목적지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어머니가 제게 간단한 역사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곳은 1908년에 지어진 감옥이야. 일제강점기 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고 고문당했던 곳이지. 광복 후에는 한국 정부가 감옥으로 사용하다가 1987년에 폐쇄되었고 지금은 역사교육의 장으로 보존되고 있지. 어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조금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던 시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간략하게 배웠지만 그 시기의 구체적인 모습은 잘 알지 못했거든요. 서대문형무소에 도착하자 예상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단체, 가족 단위 관광객들까지 다양했죠. 입구에서 티켓을 구매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본 형무소의 모습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고 중앙에는 감시탑이 세워져 있었죠. 역사관 안으로 들어서자 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배경과 형무소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과 자료들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눈에 띈 것은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의연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선 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두 번째 전시실로 이동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좁은 감방들이 복원되어 있었고 당시 수감자들의 생활 모습이 재현되어 있었죠. 감방은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몸을 제대로 뻗을 수도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열악한 환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도 어두워졌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으로 전시물들을 바라보고 계셨죠. 그 다음 전시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문실이 복원되어 있었고 실제 사용되었던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물고문, 전기고문, 매달기 등 다양한 고문 방법들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증언과 기록이 함께 전시되어 있었죠. 이렇게까지 끔찍했다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식민지배라는 단어 뒤에 이런 참혹한 현실이 있었다니 말이 나오지 않았죠. 할아버지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전혀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도왔다고만 말씀하셨죠. 마지막 전시실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이름, 그들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전시를 모두 본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역사관 근처 벤치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문득 주머니 속 쪽지가 생각났습니다. 꺼내서 보니 어머니가 주신 주소는 이 근처였죠. 지도 앱을 열어 위치를 확인했더니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어머니, 전에 주셨던 주소, 이 근처예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 쪽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구나. 시간이 되면 오늘 가보는 게 어떨까? 할아버지가 궁금한 듯 쪽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게 뭐지? 어머니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친척집 주소예요.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던 분인데 한국에 오면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피곤하다며 호텔로 돌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좀 쉬어야겠다. 너희 둘이 다녀오렴. 할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저는 쪽지에 적힌 주소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했죠. 어머니는 왜 한국 주소를 알고 계셨고 어머니가 말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어머니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된 표정이었죠. 지도 앱을 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번이나 머리를 매만지며 옷매무새를 정리하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친척 집인가요?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하셨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너에게 말해주지 못한 많은 이야기가 있어. 오늘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더 묻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몇 분 더 걸어 마침내 지도가 가리키는 곳에 도착했죠. 골목 끝에 있는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대문이 열렸습니다. 대문을 연 분은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죠. 흰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이 어머니를 향하자 순간 놀라움으로 크게 떠졌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님, 오랜만이에요. 두 분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당황한 채로 그 모습을 바라봤죠. 노인분이 눈물을 닦으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이구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도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나남이 인사드려. 이분이 증조외고 모셔. 노인분이 활짝 웃으며 저를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어서 들어오렴.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 한옥 안으로 들어서자 정갈하게 꾸며진 내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었죠. 어머니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 거죠? 정확히 두 분이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요? 나남이, 사실 내 엄마 유이는 우리 집안의 피를 이어받은 한국인이란다.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니? 그건 말도 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일본인이에요. 저희 가족 모두 일본인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노인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유이는 내 조카딸이야. 유이의 아버지가 내 동생이었지. 우리 집안은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일제에 큰 희생을 치렀어. 내가 오늘 방문한 서대문 형무소에 우리 할아버지도 수감되셨었단다. 숨이 막힌 상태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사실이야. 내가 한국계라는 점과 일본으로 건너가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온 것도 모두 사실이야. 왜 숨기셨어요? 왜 저에게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내 할아버지 쪽에서 강하게 반대했어. 할아버지 가문은 한국인에 대한 편견이 심했고 특히 독립운동가 후손과의 결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지. 결국 그래서 내 정체성을 숨기고 일본 이름으로 살기로 했어. 증조외고모가 일어나 낡은 앨범을 가져오셨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어린 시절 한복을 입은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앨범을 넘기자 여러 문서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독립운동 관련 신문 기사, 할아버지의 훈장, 그리고 가족 사진까지 말이죠. 어머니가 한국인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반은 한국인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죠. 그래, 나나미. 내 안에는 한국의 피도 흐르고 있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한국을 후진국이라며 무시했고 저도 그 말을 믿으며 자랐는데 알고 보니 제가 반은 한국인이었다니 말이죠. 증조의 고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나미야, 우리는 너를 오래 기다렸단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보며 착잡해하던 모습, 할아버지 몰래 한국 음식을 해주시던 일, 그리고 한국 여행을 강력히 주장하셨던 이유까지. 모든 것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본명은 뭐였어요?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박유진이었어. 한국에서는 그 이름으로 자랐지.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무너지는 동시에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나는 혼란스러운 감정이었죠. 할아버지가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인의 피가 제 안에 흐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옥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대안이 왔구나. 손자란다.
요즘 바빠서 자주 못 보는데 오늘은 일부러 일찍 돌아오라고 했지. 잠시 후 젊은 남성이 마루로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그가 저희를 발견하고 공손하게 인사했고 증조 외고모가 반갑게 소개했습니다. 대하나, 이분들이 내가 말했던 일본에 있는 유진이와 그 딸 나나미야. 드디어 만나게 됐구나. 박대하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일본에 살고 계신 친척분들이라고.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어머니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이쪽은 내 딸 나나미야. 아직 한국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 증조외 고모가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 친척들을 만났다는 것, 어머니의 정체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것까지 말이죠. 박대하는 진지하게 듣고 있다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다니. 어떤 기분인지 상상도 안 되네요. 맞아요. 정말 혼란스럽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일본인이었는데 갑자기 제 안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박대한이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정체성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자신을 이해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박대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인사동이라는 곳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라 한국 문화를 느끼기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친절한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한국에 왔으니 이왕이면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죠. 호텔로 돌아가기 전 내일 일정을 약속했습니다. 박대한이 호텔 앞으로 데리러 오기로 했죠.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게 된 모든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사실, 제 안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 그리고 할아버지가 숨겨온 진실까지. 복잡한 생각에 잠긴 채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박대한과 호텔 로비에서 만나 함께 인사동으로 향했죠. 인사동은 서울의 전통문화 거리예요. 옛날 물건을 파는 골동품 가게부터 현대적인 기념품 가게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인사동에 도착하자 좁은 골목길을 따라 다양한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전통 찻집, 한지 공예품 가게, 도자기점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들이었죠. 박대한이 안내한 곳은 한옥을 개조한 아늑한 찻집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죠. 낮은 좌석에 앉아 박대한이 직접 우려낸 전통차를 마셨습니다. 향긋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죠. 그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부터 현대 사회의 모습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우리 집안은 독립운동가 후손이지만 전 한일 양국이 서로 화해하고 교류하길 바라는 마음이 커요. 과거의 상처를 잊으라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처럼 과거에 묶여 편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모습이 멋져 보였죠. 차를 마신 후 인사동을 더 둘러보았습니다. 한복 체험장에서 전통 한복을 입어보고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체험도 했죠. 생각보다 한국 문화는 깊고 아름다웠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한강공원에 앉아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비쳐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한국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비가 잠깐 내린 후 그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제부터 체한 듯 속이 좋지 않다며 방에 계시기로 했죠. 비가 그친 틈을 타 호텔 근처를 산책하려고 나섰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비 내린 후라 더욱 깨끗해 보였죠. 물길을 머금은 아스팔트가 반짝이고 빌딩 유리창에 비친 하늘이 점점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잠깐의 산책을 마친 후 호텔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급하게 로비로 들어오셨습니다. 나남이 큰일 났어.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어머니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호텔 직원과 의사로 보이는 분이 옆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를 살펴보고 있었죠. 의사가 검사를 마치고 저희에게 다가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시적인 저혈압과 스트레스로 인한 것 같습니다.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아버지는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저희는 택시를 타고 뒤따라갔죠. 병원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이미 응급실에 들어가 계셨고 의사들이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저희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박대한은 뒤늦게 도착하여 통역을 도와주며 의료진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었죠. 2시간 후 의사가 나와 할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으며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일시적인 쇼크가 온 것이라고 했죠. 할아버지가 계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지만 저희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하구나. 이런 곳에서 누워있게 될 줄은 몰랐네.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이곳 의료진들이 잘 돌봐주실 거예요. 저희도 곁에 있을게요. 그날 밤 병실 소파에 앉아 할아버지를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고가 어쩌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저는 아픔과 갈등을 넘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한국 병원의 아침은 조용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병실 소파에서 밤을 새운 탓에 온몸이 뻐근했지만 할아버지가 평온하게 잠들어 계신 모습을 보니 안도가 됐죠. 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병실 밖에서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어제보다 혈색이 돌아온 것 같았죠. 그때 할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나남이 잘 잤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정신은 또렷해 보였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많이 좋아졌어. 이렇게 걱정 끼쳐서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병실로 돌아오셨습니다. 박대한도 함께였죠. 그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떠신가요? 할머니께서 과일과 꽃을 보내셨습니다. 박대한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선물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죠. 고맙구나. 내 할머니께도 감사하다고 전해주렴. 의외의 반응에 저와 어머니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박대한의 선물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다니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죠. 아버님, 이제 좀 편안해지셨으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 사실 제 한국 이름은 박유진이었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말없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결혼할 때 아버님께 전부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숨겨온 것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나미에게 진실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병실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이내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난 어린 시절 부모에게 주입받은 잘못된 우월감 속에서 자랐다.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 우리는 패전국이었고 그 상처를 견디기 위해 다른 이들을 깎아내렸던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계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사실을 애써 부정했어. 정확히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 내가 배운 모든 것과 너무 달랐으니까. 그래서 내게 정체성을 숨기라고 강요했던 거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할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강인하고 완고하기만 하셨던 할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은 상상도 해본 적 없었기 때문이죠. 평생 고집을 꺾지 않으셨던 할아버지가 잘못을 인정하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옆에 서 있던 박대한을 바라보셨습니다.
너와 내 할머니께도 사과하고 싶구나. 내가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 박대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해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느냐입니다. 이틀 후 할아버지는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 한옥마당에서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달빛 아래 둘러앉아 한국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꿈만 같았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죠. 제 정체성을 찾는 여정이었고 가족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희 가족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한국 뉴스에 관심을 보이셨죠.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고 온라인으로 박대한과도 종종 대화를 나누며 실력을 키웠죠. 학교에서도 더 이상 한류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 문화에 대해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모두 품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어느 쪽도 부정하지 않고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모두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빛이 비쳐들었고 그 속에서 오랜 편견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게 된 가족의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